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목이 좀 깁니다. 하지만 짧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내용은 좋지만 짧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대비 효용성이 높기 때문이죠. 제목은 좀 길죠. 돈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여러분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하지만 내심 '돈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자인 도널드 월터스가 알려주는 이번에는 다른 책보다는 여태까지 많은 책을, 뭐 많지는 않죠. 10 권이 안 되니까. 자기계발서를 검토를 했지만 처음 인제 물질을 넘어서 정신적인 차원까지 넘어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질을 넘어서는지 그걸 생각을 해 보죠. 우리는 돈을 왜 벌까요? 돈이라는 건 사실 상징적인 거고, 자원을 획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원을 획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쓰기 위해서예요. 필요 없는 자원은 모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는 아주 소중해요. 하지만 공기를 모은 사람은 없고요. 물도 소중하죠. 예를 들어서 공기는 4분 동안 공급이 안 되면은 죽습니다. 물은 어 2 주까지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삼풍 아 쇼핑센터인가요? 삼풍 백화점.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지하에 깔려서 17 일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음식 같은 거는 물이나 공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음식은 없어도 2 달까지 삽니다. 예전에 아일리시 북아일랜드였나요? 거기서 어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헌거 스트라이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점령하고 식민지화하죠. 예전에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식민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독립 반발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무력이 작으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단 하나였어요. "우리를 정치범으로 대우해 달라." 근데 당시 대처 수장은 똑같이 대우를 했죠. 무시했죠. 그래서 했던 일이, 감옥에 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단식투쟁이었죠. 그래서 대충 한 78일 내외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것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쪽으로 넘어갔네요. 포인트는 돈이라는 거는 벌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기만 하고, 쓰더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으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주장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쓰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삼국지에도 보면은 결국은 자기의 음 뭐랄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뭐 동탁이라든지 아니면 원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에너지는 확실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주 전체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물론 뭐 자기 자신에게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최소한의 에너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만약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더 좋다면, 이 우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먹는 데 쓰는 돈을 우주에서 싫어할 이유는 없겠죠. 에너지는 그냥 원인일 뿐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처럼 돈은 많은데
에너지가 거의 바닥 상태죠. 뭐 사실 식물 인간이니까 어찌 보면 죽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을 기쁘게 써야 됩니다. 안에 돈이 얼마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얼마나 더 효용을 제공할 것인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예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내용도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을 우리는 부정시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좋은지 나쁜지 뭐 그걸 떠나서 유대인이 뛰어난 민족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인구는 한국 인구의 3분의 1도 안 돼요. 1,500만인가 하는데 우리는 5천만이 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수십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이 친구들은 수천 년 동안 식민지 상태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기원이었으니까 그때가 영년이었죠. 그때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실제로는 4000년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했고 우리는 뭐죠? 제일 포인트로 삼는 것이 노벨상이죠. 노벨상 수상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받은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거의 뭐 30% 정도를 받고 있고 현대까지 200명 가까이 노벨상 수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일단 유대인에 대해서는 수준호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어디를 볼 수 있냐면 누구죠? 영국의 유명한 작가 있죠? 작가가 쓴 책에 보면은 책 이름 뭐였더라? 거기에 보면 샤일록이 나오죠. Yes.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었죠. 그 샤일록은 뭐 고리 대금업자라고 나오는데 저도 뭐 해운 업계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5년이 됐습니다만 해운 업계는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을 거고요. 그래서 발생한 게 해상보험이 보험 중에서 해상보험이 처음 시작됐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가 나온 이유도 배가 나가면은 이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혼자서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쪼개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리스크가 크면 이자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망할지 어떨지 모르는 데 투자하는 것은 이자가 똑같을 수가 없죠.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저는 유대교 신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뭐 이슬람교, 불교, 뭐 다 힌두교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에 따라서 1년에 10하루를 단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뭐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랍비를 맡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10%는 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수준은 아니에요. 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유대인 중에서도 다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해도 나이롱 신자도 많죠. 뭐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 아닌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모두 뭐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에 의하면 돈은 수단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돈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쁘게 쓰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결국은 풍요라는 것은 베푸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많아도 베푸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풍요한 사람이 아니고 어찌 보면 부자도 아니죠. 그래서 저희 원칙을 한번 봤습니다. 저희 원칙은 물론 제가 뭐 뉴턴 같이, 뉴턴은 다들 아시겠지만 고전 역학을 완성한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 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의 성과를 거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봤을 뿐이라고 이렇게 겸손했는데요. 물론 학문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이루어진 체계 안에서 성립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성공 원칙 뭐 이런 거를 따로 뭐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거인 어깨에 쓰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쉬운 것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멘토를 갖거나 이런 건데, 멘토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되죠. 대신 간접적으로 그 위대한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죽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뭐 제가 그거를 따로 뭐 소개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요. 돈이 도구라면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낭비죠. 그래서 저는 다 쓰고 죽으려고 합니다. 뭐 물론 뭐 죽기 전에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유언장에 작성을 하면 되겠죠. 뭐 누구한테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저는 도서관에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돈이 최고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최고는 아니지만 최소한 돈이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입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방법은 잠재의식의 벽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빙산에서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음 자체가 물의 비중보다 낮아요. 0.97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 이 우리의 현재 의식도 잠재 의식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현재 의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자원이 상당히 기억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작아요. 한꺼번에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게 10개 이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비하면 현재의식은 훨씬 더 적어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그게 현재의식이죠. 아니야, 돈은 나쁜 거야,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벽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식에서도 긍정적인 거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화하면서 어, 뭐가 발생했을 때 나쁘게 해석한 그런 종족이나 그런 개체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정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높진 않죠. 물론 뭐 갱단이 있는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 있으면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주의해야 되겠지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하려면은 그 집중력 기르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자의 메인 포인트였고요.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저는 이 청지기라는 얘기가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 복금에 나올 겁니다. 정확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성경을 오래 읽는 편은 아니라서 읽긴 했습니다. 통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맨 끝에 요, 요 무슨 뭐 명시록인가요? 거기까지 요한 명시록,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쭉 다 읽었는데 읽다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이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사촌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그때는 다 잃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자기의 그 하녀를 남편의 세컨드로 넣어서 애를 낳고 90이 돼서 이삭을 낳게 됐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전 그 다 읽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물론 뭐 기억력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기억은 명확히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청지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의 수명은 140억 년이거든요. 지금 뭐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탄생해서 지금까지 137억 년인가 뭐 그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수명은 사실 10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간적으로 제약된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뭐 우주 안에서 수천만 개의 은하계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태양계, 태양계 안에서도 아주 좁은 지구라는 별이 아니죠. 행성. 행성 안에서도 또 아주 좁은 대한민국이라는, 뭐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은 아주 제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해서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잠시 내가 관리를 맡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줍니다. 왜냐하면 잠시 맡아서 쓰고 이게 툴일 뿐이다. 단순히 자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와 긍정에 집중하는 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웃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물이 있어도 반밖에 없네. 똑같아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이나 있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제 현재 기억, 현재 의식이라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할 때마다 뭐 시간이 된다면 점심 때도 이미지를 보고 그걸 반복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칼이라는 것은 좋은 도구예요. 근데 그거를 흉악범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칼 자체는 아무 뉴트럴이에요. 중성이에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가지면 맛있는 요리를 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고 선한 내용으로 쓸 거기 때문이죠. 만약 돈도 나쁜 사람이 가지게 되면은 나쁜 데 쓸 겁니다. 군대라는 것이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공자 논어에서 안위편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군대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공자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못 들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회가 묻자 군대, 그땐 전국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풍족한 식량,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대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대였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지휘관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를 포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파레토 법칙도 설명한 적이 있죠. 항상 20%에게 80%의 성과가 나오고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돈도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20%한테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0%가 선한 사람이면 좋겠죠. 그게 더 우주에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선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잘 쓰세요.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좀 짧아서 제가 빨리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많은 친구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즐겁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